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성마카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준 멘토입니다. 정준 멘토님,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드디어 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뭐가 드디어입니까, 근데? 예? 뭐가 드디어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이 한국을 방문한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런가요? 예, 네.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례적으로 북한보다 먼저 방문을 했다는 것이 조금 더 이례적인 일 같고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시진핑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주고 갈까요? 글쎄요. 자, 일단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계 자금이 더더욱더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또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짜 알찬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보니까 저하고 조금 닮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 이래 살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닮은, 즉, 백만 쌍둥이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저하고 조금 닮았다는 그런 생각 드네요. 자, 오늘, 주요 기사들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7월 시장에 접어들면서 첫날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좀 더 이어지다가 오늘 조정을 소폭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예비치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좀 전에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조금 이 조정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장의 흐름은요, 선택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택되어진 섹터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대부분 섹터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번져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금일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들은요,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그 종목별 차별화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업종 내에서도 선택되어진 섹터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강 섹터를 보게 되면 포스코보다는 뭐 현대 BNG 스틸이라든가 아니면 세아베 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더 낫고요. 화학주들을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보다는 SKC나 S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주가의 상승률은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워낙 강세 종목군들을 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워낙 강세 수혜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죠. 뭐 이지바이오라든가 아니면 팜스토리라든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YB로드 마찬가지로 신고가죠. 결국엔 워낙 강세 수혜주들 아마도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요. 코스닥 시장 계속 누군가는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예병군 멘토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거 없는 얘기였죠, 사실상. 네.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좋으니까 코스피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자, 다시 코스닥 쪽을 좀 매기가 쏘니까 코스닥, 다시 옮겨 타야 된다고 하는, 즉,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얘기 많이 드린 전문가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말았어야 될 장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종목군은 굳건히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장세였고,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돈만 녹는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들이 참고가 됐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도 제가 불마켓, 베어마켓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불마켓이면 불마켓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황소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글로벌 경기가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왜? 유럽계가 지금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니까.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자,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코스닥의 길이 먼저 열려야 코스피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불마켓적 요소였고, 베어마켓적 요소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하락장, 즉 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경기 지표가 살아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코스닥 쪽에서 중국 중산층의 어떤 소비주들이 먼저 살아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은 불마켓을 이끌어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분명하게 떨어져야 되는 데는 떨어져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데 아무 근거가 없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 즉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딱 규정을 지으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아무렇게나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버리죠. 거기에 말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말만 잘한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가 차트만으로 분석해서 이 시장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가 좀 됐었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점대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코스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가요.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헷갈렸죠. 그런데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자, 냉탕일 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온탕일 때 다시 큰 폭의 상승, 다시 냉탕일 때 큰 폭의 하락. 그러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냉탕이 짧은 단봉, 즉 단봉,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온탕, 온탕, 온탕을 반복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의 폭은 커지고 하락의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의 가닥 요인들, 즉 바닥 다지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고점대에서의 바닥 다지기는 에너지 응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 코스닥은 또 중국 소비주 중심의 강한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55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였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볼게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1, 2, 3, 4, 5, 6일째, 6거래일째 강한 양봉을 계속 보이면서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 제가 계속 강의 시간에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걸 하면서 간단하게 지금 62평 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553 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 62평에서 각도만 위쪽으로 고개만 살짝 들어도 지금부터 갈 수 있는 장인데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중국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이 확실히 살아 돌아올라야 전체적인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가닥을 이어간다는데 여러분들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이걸 지금 함부로 여기 옮겨 탔다가 저기 옮겨 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매매를 하면 결국은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시는 겁니다. 증권사에 여러분들 수수료 바치려고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종목군이라면 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종목군들을 소개해 주시는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NST 오늘장 2.6%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8%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B로드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3,000원과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진성 TLC 종목을 탄력 둔화로 인해 내일장 7,050원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대림 비엔코가 장중 목표가인 3,790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 1위를 지키던 정동우 멘토의 테크윙이 2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28.6%를 기록했고요. 3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6.6%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이네요. 4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2.2%를, 5위는 예병군 멘토의 S넷이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가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YB로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36.1%로 또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네요. 정재훈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20.2%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정동우 멘토가 76.7%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62.6%로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우 멘토의 컴투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축하드립니다. 일단 또다시 1위로 올라서셨네요. 그죠? 종목에. 자, 우리 정재훈 멘토. 특히 이번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짤막하게 AS 좀 해주시죠. 먼저 AS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먼저 하시죠. 그래도 1위에게 자리를 그냥 먼저 하세요. 예.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제 상승권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어버브 반도체 하나만 지금 하락권역대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요. 어버브 반도체 여전히 좀 좋게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MCU. 자, 스마트폰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즉 MCU 센서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에 지나가
진화 역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본다면 어버 반도체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Snet 역시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 솔루션 시스템인데 구다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 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NI스틸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강한 종목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했다가도 금방 플러스권으로 금방금방 돌아온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흔들릴 매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좀 꾹 좀 쥐고 가면서 굳건한 매매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희한하게도 운이 좋지 않게 계속 익절이 되거나 손절이 되면서 프로그램 수익률은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제 종목들이 전부 다 강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바텍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한신기계공업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가 만들어 나가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특성상 손절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터치하고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작가님들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하지만 종목은 결국은 가더라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위 전문가인 정재원 멘토님의 AS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신경 쓰니까 또 1등 됐습니다. 종목 수익률이. 자,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TC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좀 밀려내렸습니다. 약 5.6% 정도 밀려내렸는데요. 누적 수익률, 이 종목 수익이 약 9% 가까이 밀려내렸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 박스권을 회귀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61선이 금일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기적인 추세 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추세 라인대도 지금 현재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일단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결국 이 자리대를 안착해주지 못한다라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지금 6,500원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050원권역이죠. 7,050원권역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화 강세 수혜주들 위주로 한번 포트를 좀 편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산업에 있는 섹터들을 일단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050원 이 자리대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까지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포트를 바꿀지 아닐지 그 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닥을 다지고 나서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폭이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근데 중국 방문을 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KG ETS라는 종목이 있죠. KG ET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폐기물을 처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소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증설을 했죠? 또한 이 시화공단에 대한 부분들 증축을 한단 말이죠? 고스란히 KG ETS의 수혜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목표가를 일단 타이트하게 5,600원 정도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 때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이라이트죠. 상한가입니다.
아마도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사갖고 있으면 20, 30%는 충분히 수익 날 겁니다. 라고 대구와 부산 강연회 때 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결과물이 나오죠. 그거를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즉 투자자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결국은 이러한 수익률이 터졌다라는 거. 방송에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1분기 좋았던 기업이 2분기 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과감하게 목표가 3,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를 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왜 3,000원으로 올렸느냐. 그 부분들은요.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서야 알고 기관 들어옵니다.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거죠. 거의 4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서야 기관 애들은 들어온다라는 거. 제가 한 발 더, 아니 두 발 더 빠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러한 종목은 막상막하 투매시에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공부방을 진행하죠. 저녁 때. 항상 그 시간대마다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을 하죠.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시장에 수익을 많이 한번 내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더욱더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재훈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정의사단이 바로 준비한 특집인데요. 자, 오늘 가장 큰 이슈죠.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입니다. 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정의사단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수혜가 있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보시게 되면 한국 코트라 한국 투자 설명회를 설명회 부분인데요. 예, 지도자 포럼. 자, 이게 주요 내용이죠.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한중 해양 경제 획정 협상 가동을 했고 한중 FTA 안내 조기 타결 목표로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위안화 이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요. 양국 간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중 FTA가 보면 가장 품목이 지금 빨리 늘고 있지 않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보면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국내외 경제인이 이제 400명 정도 참석해서, 회동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지원책 등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한 수혜 업종, 업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수혜 업종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예, 바로, 국내 중국 상장주입니다. 자, 이 국내 중국 상장주, 지금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래소로 보게 되면, 이제,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CK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면, 지금 완리라든가, 그 다음에, 웨이포트, 그 다음에, SNC 엔진그룹, 요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이 불확실성, 즉, 중국의 어떤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면서,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저는 왜 이걸 이제 좀, 수혜 업종으로 잡아왔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아직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고, 공산국가라는 것은 그들의, 기업,
그들의 기업을 보호하려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확률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그들 자국 기업의 어떤 성장을 아마 꾀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잘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자국 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자국 기업의 대기업화를, 즉 삼성이나 현대라는 머메드급 이제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원책을 많이 펼쳤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홍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과 비슷하다고 살펴본다면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 순방을 다니지 않느냐. 즉 이제 이념이 어느 정도는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자, 북한보다 우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결과적으로는 이념이 같은 곳이고 우리는 이념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뭘 택했느냐 말이죠. 이념을 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경제적 부분을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런 중국 기업들, 자국 기업들의 육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현 멘토님. 네. 네. 자, 이걸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상장돼 있었다가, 고섬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때문에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정준 멘토님이 뭐 차이나 하오란 이런 걸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상승의 어떤 가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차이나 하오란 더군다나 포트에 들고 계신데, 자, 이 중국 내 상장 기업, 국내 상장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내수 쪽, 소비 쪽에 있는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다라고 해서 이들 기업들이 탄력을 좀 받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기업이고요. 또한 부분들은 지금 이 한 분야에만 협력을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현재 협력을 논의를 하러 온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신뢰성에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상장 폐지도 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광년 이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된다라면 국내 상장을 했던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는 별개로 큰 폭의 좀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즉 테마성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됐었죠. 그러다가 중국 고섬이라는 기업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제 신뢰성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수, 즉 코스닥 지수는 박스권역을 좀 진행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중국 상장 기업들은 이제 중국 고섬에 대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해야 될 부분들, 즉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과연 이제 중국 기업들이 투명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죠. 충분한 기업 IR, 설명회 횟수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은 기업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자기 PR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비 위주의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내수 경기를 기반한 종목군들이 나름 양호한 그런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중국 쪽도 정책을 보게 된다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수 촉진에 대한 포인트로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내, 이제 한국 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 지금 감사법인도 한국 쪽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떳떳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FDA, 지금 중국 03년 이후 QFI QFII 투자 한계액 및 기관수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투자 한계액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 화면입니다. 중국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순유입이 연도별 추이를 보시게 되면 82년도, 80년도 좀 저조하다가 90년도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죠. 그러면서 21세기, 즉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중국 지금도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의 어떤 건실성, 즉 재무구조의 어떤 개편, 개선 이런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장기업, 지금 거래소에 돼 있는 중국 상장기업들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중국 원양자원 별로 좋지 못합니다. 사실상 늘 재무제표가 의심받아왔죠. 이런 회사는 아예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CKH, 그 다음에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하오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 세 종목이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그레이트, CKH고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된, 코스닥 쪽에 상장기업된 회사들입니다. SNC 엔진그룹, 완미,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글로벌 SM, 그리고 웨이포트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은, 차이나 디스카운트에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불식시키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 즉,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잡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탑픽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차이나 하오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좀 골라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차이나 그레이트가 이름답게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죠. 의류업체고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의류업체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 수준으로만 봤을 때 4위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3위와 4위 격차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러한 추세로만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즉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차이나그레이트의 연도별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보더라도 약 50% 가까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08년도 때부터 정체되는 게 없이 꾸준하게 20% 이상씩 성장을 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10% 이상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거대한 인구가 옷을 입는 거와 국내에서 우리나라 얼마 안 되죠. 5천만입니다. 근데 중국은 수십억이죠. 당연히 비교만 해보더라도 중국 지역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을 1,500원짜리대에 탈피를 했죠. 지금 현재 4,400원짜리대를 찍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또 61선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매수 기조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매수를 할까 외국인들은? 저는 기관 애들 참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때 사상 최고의 실적을 25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고요. 당기순이익도 1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한 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부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저점에선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는 차이나 그레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저도 탑픽 종목을 좀 잡아왔는데요. 저는 완리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완리. 자, 다른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랐죠. 사실 CKH는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수익률이 50%대를 그때 넘어갔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차이나 하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것이 완리하고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웨이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완리를 오늘 탑픽으로 꼽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중국은 반드시 지금 이제 선행되어야 될 그게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이죠. 대한민국이 한참 80년대, 70년대 굉장히 경기 부양, 즉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설립할 때쯤 건설 경기가 한참 좋았습니다. 이 건설 경기 때 뚜렷이 나타나는 것들이 건설 자재 업종들, 즉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건설 자재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부품주들 보면 건설 자재 쪽에 보면 삼목 에스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진짜 몇 배 이상 올랐죠. 그죠? 그런 점들 체크해 보신다면, 자, 이 완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진짜 소외받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요. 매해 500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주당 순이익이 2010년도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까지도 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주가는 얼마인가 하면 3,000원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6분의 1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 즉 PBR로 따지자면 한 배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실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리는 이 타일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 이 건설 경기가 살아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란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나올 시점이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재무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실적 기대감까지 좀 부과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디스카운트라는 측면을 없애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항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사실상 자, 요 차트 제가 선을 하나 꺼보겠습니다. 바로 요 선인데요. 요 선이 바로 늘 앞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선입니다. 여기서 늘 지지받았던 곳이죠. 그죠? 바로 3,000원대 부근인데 이 늘 지지를 받다가 이걸 살짝 깨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저항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저항대 부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저항대를 살짝 깨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을 키워가면서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선, 즉 강한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대 돌파에 대한 의미로서 제가 완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왔고요. 그런 측면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측면이에요. 제가 하나만 지금 설명드린 거 아니죠. 차트로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설 업황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드리면서 봐드렸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빠르게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러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살펴봤다면 중국에 우리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중국의 중산층 소비주입니다.
오늘 좀 강하게 전부 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중국의 중산층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거의 지금 1%대였다가 중산층이요. 지금 2010년도 되면서 이게 6%대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2020년은 지금 50%란, 즉 중산층 규모를 한 50%로 50%가 증가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즉, 결과적으로는 임금, 고용되어 있는 월급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나아졌고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금이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계속 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국 내에서 이런 소비 문화, 즉, 소비 문화가 조금 고급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 오늘, 또, 정재훈 멘토님하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중산층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품들에 대한 불신들이 좀 높아졌고 한국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재훈 멘토님께서 얘기하셨던 리움쿠첸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중국 주식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 진출에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성공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결국엔 얼마만큼의 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대체적으로 락앤락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도 좀 좋았다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중산층을 많이 늘리는 그런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죠. 중산층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먹고 입고 쓰는 부분들 좀 어느 정도 보편화되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필품들이죠.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마도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특히나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한류에 대한 열풍이 좀 불고 있죠. 별그대를 좀 보시게 된 치맥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중국 시장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유행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 시장의 유행을 따라왔었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유행을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주가의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 어떻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주들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히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상이나 뭐 이런 기업들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리움쿠첸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모습들, 즉 신고가의 모습들이 보였었죠. 결국엔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포인트는 얼마만큼 정착을 하고 중국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시비가 엇갈릴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골프존, 락앤락, 필라코리아,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라코리아고, 그 다음에 오리온, 이런 회사들, 다양한 회사들인데, 일단 준비한 PPT 보시게 되면, 중국 중산층의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라든가, 락앤락, 그 다음에 바이오랜드, 그 다음에 삼이오각기, 아가방 컴퍼니, 지금 여러 회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 가도록 하고요. 이걸 짓기 이전에 바로 이제 한중 FTA가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협상이 끝났죠. 2013년도 9월 달에 끝났고 이제 한중 FTA가 이제 2013년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2단계 협상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까지 어떤 지금
지금 협력이 되고 있다. 서비스 인력 개발, 전문 자격증, 이런 것들을 상호 인정하자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서비스 품목, 이런 것들에서 서로 상호,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기업, 즉, 중국의 넓은 땅,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에서도 농산물, 의류, 식품, 기계 관세를 철폐해달라는 것인데, 자, 이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수입량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입량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입량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중국보다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시진핑이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런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바로 보실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이제 한국 주식 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까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상에서의 짙은 남색 부분이 바로 중국의 한국 주식 매입 부분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개방을 하면 더 큰 자금들, 즉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한국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사실상 조금 줄어들어가고 위험 자산인 주식의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한국 내 증권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많은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재훈 멘토님이 꼽은 탑픽 종목이 있다면요. 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괜찮은 기업이죠. 리온쿠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여전히 고급밥솥 시장은 보급률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 내 홈쿠킹 시장 점유율 1위 기업과 협력을 했습니다. 누구가? 리온쿠첸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25%를 좀 차지하고 있죠. 이 기업과 리온쿠첸이 같이 협력 관계를 하면서 사업을 같이 영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국영 면세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결국엔 면세점에서도 최초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잘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월별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입국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엔 한국 내에서도 관광객들이 밥솥을 많이 사가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괜찮다라는 거. 결국 리온쿠첸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탑픽 종목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MK트렌드입니다. MK트렌드. 자, 의류 회사죠. 그죠? 이 의류 회사가 지금 중국에 안정적으로 진출이 됐고 최근에 2014년도 들어와서 제가 2014년 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 구간대가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이래 보게 되면 횡보 구간대가 나오는데 이 횡보 구간대의 뚜렷한 특징이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하단 이렇게 짚어보자면 11,600원대와 1,100원대 사이, 즉 여기서 왔다 갔다 한 15% 정도죠.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딱 지금 중간 지점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보셔도 되고요. 이 MK트렌드는 특히 MBA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 런칭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요, 농구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NBA 정말 좋아하죠. 중국의 큰 야오밍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키가 크고 좀 어눌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굉장히 조금, 농구, 자, 이 중국의 열풍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 종목으로 꼽아왔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기 민감주,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올해, 아침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방문 때 바로 이 경기 민감주를 오히려 더,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학, 자동차, IT 쪽이었는데, 크게 상승 못했어요. 이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들 예전에 이 수혜를 받았었던 조선, 화학, 철강, 기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주식을 사도 될까라는 분들, 특히나 화학 섹터 쪽을 보게 된다면요. 올해 이 6월 초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이 7곳의 대규모 첨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학 섹터, 화학 업종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은요, IT 쪽,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이겠죠. 그리고 자동차, 이쪽을 봐도 되는데,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요 두 개 섹터만 보되, 다른 섹터들은 저는 아직 관심에 없습니다. 예, 얘기 잘해주셨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진핑도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의 인민이죠. 련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임금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증세로 인해서 실질적 수혜가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결과적으로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결코 투자하기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국 내 기업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점도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불확실성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민감주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섹터라서 탑픽을 저희가 꼽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탑픽 없이 이렇게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수혜를 입을까요? 코스닥이 수혜를 입을까요? 양쪽 다 입을 거는 맞는데요. 좀 더 강한 거는 코스닥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바로, 코스피.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중산층의 소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혜가 바로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이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쉼없이 좀 1시간 빠르게 좀 달려왔는데요. 이 빠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특집으로 꾸며봤는데,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